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극우 세력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평화당이 명단 공개는 2차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은퇴자 전용 주거지로 착공된 장흥 로아스타운 조성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보다 사망자가 6,000명 더 많았고 광주는 출생아가 1,300명 더 많았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광주의 평균 경쟁률은 2.9대 1, 전남은 2.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었던 3.1운동은 이후 다양한 형태의 항일 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중 신안 암태도에서는 친일 지주에 맞선 소작쟁이가 조직적으로 전개돼서 농민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암태도의 농민 소작쟁이는 일제치하의 엄혹한 현실에서 빚어진 첫 농민운동이었습니다. 1923년 수학량의 태반을 소작료로 착취하려는 친일지주 문제철의 반발에 소작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소작인들이 시작한 정의는 일제 탄압 속에서도 섬 주민 전체로 확대됐고 1년여 투쟁 끝에 친일지주의 항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서태석 애국지사께서 암태 면장을 했고 당시 지식인이었습니다.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이 소작인들이 대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태석 애국지사를 찾아가가지고 암태도에서 촉발된 소작쟁이는 다른 섬과 육지에까지 들불처럼 번지면서 한국 농민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3.1운동으로 높아진 민족의식이 항일 소작쟁이로 이어진 겁니다. 식민지 지주제를 육성하고 있는 일본의 농업정책에 대항하는 그런 항일의식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3.1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소작쟁이에 참여했던 농민 43명의 이름이 새겨진 암태도 소작인 항쟁 기념탑은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일제와 친일 지주에 항거했던 소작 농민들의 결기가 3.1 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민주평화당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에 대해서 명단 공개는 2차 폭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민주평화당 5.18 역사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모든 신상 정보를 들여다본 후 5.18 문제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훈처가 관리해온 유공자 명단조차 믿을 수 없다는 자기 모순적 주장까지 서슴없이 내놓는 뻔뻔함에 경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와 전두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찰이 충분한 경비 계획을 세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올해 열리는 광주 세계수영대회 경비 예산으로 20억 원가량이 편성됐다며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른 노하우를 바탕으로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로 예정된 전두환 씨의 명예훼손 재판 강제 구인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차질 없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지던 비는 밤사이 모두 그쳤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면서 대기 습도가 높아져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특히 현재 화순의 가시거리는 80m, 곡성은 560m로 가시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안개에는 초미세먼지도 뒤엉켜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스크 착용 잘 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고 오늘 대체로 맑은 날이 예상됩니다. 다만 오후 들어서는 구름의 양이 차츰 많아지겠습니다. 오늘도 기온은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4.5도, 한낮 기온은 14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4도에서 5도가량 웃돌겠는데요. 다만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을 되찾으면서 오늘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겠고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국 최초의 은퇴자 전용 거주지로 착공된 장흥 로아스타운 조성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달라지고 규모도 축소되면서 장흥군이 사업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량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장흥군 안양면 제암산자라
장흥군이 전국 최초로 조성한 도시지역 연금세대 은퇴 이후 보금자리인 로하스타운 부지입니다. 올해까지 모두 1,500세대를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시범단지를 포함해 50세대만 입주했습니다. 정남진 장 로하스타운의 총 면적은 23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가운데 개발된 면적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로하스타운 조성 사업이 10년째 표류하는 것은 부지를 통합의학 박람회장으로 사용하고 의료센터 등이 들어서는 등 장흥군이 개발 계획을 수시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 시행자의 자금 부족과 법정 다툼이 이어진 것도 원인입니다.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해결돼야 되겠지만 이 어떤 자금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야 도로가 포장되는 등 입주민들의 고통도 크지만 사업자와 장흥군 사이에서 호소할 곳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민선 7기 최우선 해결 과제로 로하스타운 정상화를 꼽고 시행사 보강 등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추진하는 데는 돈입니다. 첫째. 돈이고 신용 신뢰도인데요. 그래서 랜드롭스 코리아 시행사와 공동 협력사를 다시 좀 보완을 해서 장흥군의 인구 유입 기회이자 최대 난제가 된 로하스타운은 1,300세대로 규모를 축소하고 조성 시기를 오는 2025년으로 늦추는 개발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보다 사망자가 6천 명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전남의 출생아 수는 12,200명인 반면 사망자 수는 17,200여 명으로 인구가 6천여 명 자연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광주의 경우는 출생아 수가 9,100명, 사망자 수는 7,800여 명으로 출생아 수가 1,300여 명 더 많았습니다. 장성군이 난임 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올해부터 지원 횟수와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장성군에 따르면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기존 연 4회에서 10회로 2배 이상 늘리고 대상 범위도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시술비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며 착상 유도제와 유산 방지제, 그리고 배아 동결과 보관 비용을 지원 항목에 추가해 경제적 부담을 낮췄습니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광주 상류마을에 상수도가 설치됩니다. 이용섭 시장은 북구 주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고지대인 사수원지와 광주 상류 8개 마을에 대해 2020년부터 총 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돗물 급수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 신호위반이나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국립박물관 진출입로를 개선하고 북구 남도 향토음식박물관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여수항과 엑스포 여객선 터미널이 남해안 관광의 거점 항으로 육성됩니다. 오는 2023년까지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 컨텐츠가 구축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여수 엑스포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지난 2012년 여수 엑스포가 열리면서 크루즈항으로 주목을 받은 곳입니다. 엑스포 당시에는 12차례나 입항했던 크루즈는 한 해 2-3차례 입항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14만 톤급 대형 크루즈를 포함해 모두 7차례 15,000명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올해부터 여수항을 해양관광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는 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올해 엑스포 터미널 운영을 이관받은 항만공사는 해양관광 중심 항만 육성을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발표했습니다. 지역민의 경제와 밀착되어 있는 해양관광 산업에 대해서 새롭게 저희들이 힘을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 및 용역 사업에 추진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사는 오는 2023년까지 해양관광 분야 신규 수요 확대와 콘텐츠 개발로 지역 특색에 맞는 해양관광 시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양항의 항만물류 산업과 해양관광을 연계한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총 물동량 3억 톤의 여수 광양항. 이제는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 거점 항만으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경쟁률이 광주는 2.9대 1, 전남은 2.4대 1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에선 18명의 조합장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모두 52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광주 농협은 7명의 후보가 등록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광주 축협과 하남농협은 각각 1명의 후보가 등록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185명의 조합장을 뽑는 전남에서는 446명이 등록을 마쳐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 수도 검침원들의 중노동 실태를 보도한 광주 MBC 기획보도가 이달의 방송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검침원이라는 직업군의 문제를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충실하게 취재해 공론화했다는 점과 같은 주제를 다른 관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에 카메라를 드는 분들 많으시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우리 동시대를 담는 두 작가의 사진전이 광주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네, 이유진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 교류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진전을 소개해 주실 텐데 사진에 집중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어제는 비가 좀 내렸지만 날씨가 따뜻하면 봄나들이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사진은 뭐 예술사진이라든가 자연사진이라든가 인물사진, 기록사진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기록사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뭐 지금의 사회적 이슈를 예술적 시선으로 포착한 문선희 작가의 사진전, 그다음에 우리의 역사적, 문화적 풍경들을 기록하는 오상조 작가의 사진전인데요. 네. 문선희 작가는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3월 19일 예술공간 집에서 열립니다. 네. 그다음에 오상조 사진전은 광주 시립사진전문관에서 3월 2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예술공간 집에서 열리는 전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희 작가의 작품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문선희 작가는 지난 2015년이죠. 매몰지 100여 곳을 살피고 기록한 묻다를 발표했습니다. 2016년에는 5.18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을 인터뷰했어요. 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동네와 기억을 엮어서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를 발표했고요. 이번이 세 번째 전시인데요. 고공농성 장소들에 관한 작업입니다. 절박하죠. 그리고 공감과 응원, 거기서 뭐 하세요? 라는 타이틀인데요. 작가는 작가로서뿐만이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이 시대의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고민하고 예술적으로 형상화해보는 그런 작업들이 아주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문선희 작가의 그 조리독감 매몰지 그때 그 사진들을 보니까 네. 변화되고 또 네. 땅이 이렇게 네. 소위 말해서 썩어가는 네. 그런 걸 볼 때 그렇죠. 상당히 많이 충격적이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작가가 공간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공농성 사진들은 아주 평온해 보여요. 네, 뭐 이렇게 수평선 위에 빌딩 숲이나 공장 단지에 있던 고공농성의 장소들을 합성해서 우뚝 세워놨는데요. 사실 세상은 고공농성 노동자들을 약자라고 부르죠. 하지만 작가는 그를 초인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저도 작가에게 물어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공간들을 왜 촬영하십니까? 라고요.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좀 전에 환경 파괴 문제라든가 뭐 사회적 약자 문제라든가 이거를 예술이니까 하면서 거부감 없이 보시는 분들이 보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전달력이 좀 빠르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작업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소개해 주실 전시 오상조 작가의 작품들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네, 오상조 작가는 한국적 원형 풍경을 기록하시는 분이시죠. 작가의 사진은 기록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전통 문화의 소중한 가치, 그다음에 새로운 정서의 세계로 인도를 하는데요. 이번 전시 타이틀은 오상조 설화의 풍경전입니다. 전시 구성은 운주사, 그다음에 장산나무, 남도 사람들인데요. 1984년부터 촬영한 운주사의 수백 기의 불상들, 마을의 온갖 풍상을 지켜보면서 마을 설화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당산나무, 그다음에 이 책은 남도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네. 작가가 사진학도 시절이 1970년대, 80년대인데요. 이때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어르신들이 좀 기념 사진 좀 찍어달라, 또 뭐 어떤 일하는 풍경 찍어달라 했는데 이게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그 시절의 어떤 역사적 풍경이 되었던 거죠. 그 오상조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의 한국의 풍경을 찍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진의 가장 큰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남는 어떤 게 거? 있을까요? 네, 그렇죠. 기록성. 네, 네, 남는 기록성. 네, 시간을 정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잊어버릴 수도 있는, 지워질 수도 있는 역사적, 문화적 풍경을 사진은 지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렇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프랑스 사진작가 중에 의젠느 아제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활동하던 그런 어떤 작가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산업혁명 때문에 이렇게 잃어버린, 사라진 풍경이 있는데 골목길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그런 풍경들을 찍었기 때문에 오래된 파리가 그로 인해서 영원히 살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오늘 말씀드린 두 작가의 사진이 그 시대의 어떤 풍경들을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들끼리 남는 건 사진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맞아요. 오늘 두 작가의 작품 보니까 정말 네. 예, 절감하게 되네요.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 서부경찰서는 버스기사를 때린 혐의로 49살 양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 씨는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에서 시내버스에 탄 뒤 운전기사 49살 임모 씨를 버스에 있던 걸레자루로 때리려 위협하고 목 부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술에 취해 다른 승객의 시비를 걸다 이를 말리려는 기사를 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속여서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9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인 소개를 알게 된 58살 A 씨를 만나 10억 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보험금과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73회에 걸쳐서 총 1억 2천여만 원을 요구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출 소개업자로 소개한 박 씨는 경찰 조사 결과 생활비와 자신의 빚을 갚는 데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극우 세력의 5.18 왜곡 주장에 각계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의 한 학생 도서관에서는 5.18을 국가 전복 시도라고 왜곡한 책이 여러 권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심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충청북도 중앙도서관. 5.18 민주화 운동을 사기극으로 단정한 빨간 도서가 시선을 당깁니다. 5.18이 북한의 국가전복 기도 사건이라는 역사 왜곡 주장들이 표지부터 빼곡합니다. 익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전해 들었다는 일방적 주장이 근거의 전부입니다. 극우 성향단체가 지난 2009년 낸 이 책은 이후 5.18 왜곡을 재생산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바이블처럼 농보로 이걸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비슷한 주장의 5.18 왜곡 주장 서적들은 이 도서관에 비단 한 권만이 아닙니다. 다른 해석, 이러이런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이런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이건 충분히 이제 사회에서 수용이 돼야죠. 근데 이제 거짓과 애곡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학생 교육을 위한 도서관 운영 규정상 역사 왜곡 자료는 구입 과정에서 걸러져야 했지만 엄연히 등록 레이블이 부착됐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도서는 누군가가 기증한 비매품이라 자료 선정 심의에서 빠졌던 것입니다. 간헐적으로도 산발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자료들을 저희가 한 번에 모아서 등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확인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56만 권이 소장된 충북중앙도서관에 심의 없이 등록된 기증 도서는 지난해만 1000여 권. 도서관 측은 출판과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지목된 도서는 왜곡의 정도가 심하다며 즉각 열람실 책장에서 뺐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한승혁 선수가 오른쪽 허벅지 통증 때문에 조기 귀국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한승혁 선수가 오늘 귀국해 정밀 검진을 받기로 했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훈련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서 부상으로 조기 귀국한 선수는 윤성민, 이범호 선수에 이어서 세 번째로 특히 유력한 선발 투수 후보들이 잇따라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초반 마운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광주시가 명품 강소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지원을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강소기업들이 연구 개발과 해외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전문가 상담 사업을 지원하고 기획과 시제품 제작, 상용화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과 자금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명품 강소기업 사업국을 설치해 전문성 강화를 도울 방침입니다. 광주경찰이 최근 광주가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규현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으로 광주가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본청이나 광주시와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경찰 내부에서도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공모에 대해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이용섭 시장이 애국지사를 위문했습니다. 이 시장은 광주 보훈병원을 방문해 애국지사 이기환 옹을 찾아 나라를 위한 거룩한 희생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습니다. 진도 출신인 이기환 옹은 신사참배의 허구성을 비난하고 항일 사상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으며 지난 1990년 건국 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또 올게요. 광주 전남 보도사진전이 광주 신세계 백화점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 1년 동안 일간지와 통신사 소속의 광주 지역 사진 기자들이 취재한 50여 점이 전시됐으며 다음 달 5일까지 계속됩니다. 전남에서는 다음 달 8일부터 일주일간 도청 유선도홀에서 열리고 다음 달 22일부터 한 달 동안 담양 국제청소년 교육재단 유당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새학기 초인 다음 달 4일부터 29일까지 대학교 근처 인쇄소를 중심으로 불법 제본 도서 집중 단속이 진행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제본을 판매하는 사람과 의뢰하는 사람 모두가 대상이고요. 교재를 복사, 제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PDF 등 전자 파일을 복제, 인쇄해서 제본하는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안섬의 아름다운 풍광을 자전거로 투어할 수 있는 상품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진행되고 참가비는 3만 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신안군은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가이드를 배치하는 등 안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가면을 쓴 사람들이 회전목마를 타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이 작품들은 조은솔 작가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전시작 중 일부인데요. 인간관계를 묘사한 조은솔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작품 속 이야기를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1930년대 양인동에서 한센 환자와 거린, 고아, 과부 등을 돌보던 22명의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우일선 선교사 사택에서 펼쳐집니다. 3월 2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미디어 파사드 공연 22개의 빛인데요. 광주 지역의 콘텐츠 제작 기업 C샵 플러스가 기획을 맡아 건물의 외벽을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입니다.